그림에서와 같이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진폭이 120V고 진동수가 60H짜리 교류 전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RLC 직렬 교류회로에서 교류 전원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상황 하에서 교류 전원의 위상과 전류 위상 사이의 위상 차이가 얼마인지 위상각 파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덕터와 축전기에서 리액턴스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턴스는 저항기에서의 저항에 대응되기 때문에 리액턴스의 단위 옴입니다. 인덕터에서 유도 리액턴스 XL부터 정해보겠습니다. XL 오메가 L이죠. 오메가 각진동수입니다. 각진동수와 진동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진동수를 2πf로 바꾼 다음에 진동수와 인덕터에서 유도 개수를 대입해서 유도 리액턴스 구해보게 되면 173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 용량 리액턴스 XC, 용량 리액턴스 XC가 오메가 10은 1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오메가 각진동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πf를 바꾼 다음에 진동수와 축전기의 전기 용량 대입해서 용량 리액턴스 구해보게 되면 126옴 나옵니다. 그럼 이제 RLC 직렬 교류회로에서 임피던스 Z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항기의 저항 대입하고 좀 전에 구한 두 개의 리액턴스를 대입해서 임피던스 구해보게 되면 임피던스 157옴 나옵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전류의 진폭, 전류의 최대값이 있을 겁니다. 전류의 진폭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교류 전압의 진폭 120V를 임피던스 Z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0.76A입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기와 인덕터 축전기에서 전압도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회로 성분에서 전압의 진폭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저항기 전압의 진폭은 전류 진폭에다가 저항기의 저항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다가 유도 리액턴스 XL 곱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다가 용량 리액턴스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류 전원의 위상과 전류 위상 사이의 위상 차이, 위상각 파이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상각 파이를 정하기 위해서 위상자 도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자는 회전하는 벡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원점을 한 개 회전축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벡터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벡터가 딱 여기 온 순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실제 값은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전류와 전압들은 다 스칼라형입니다. 그렇지만 벡터처럼 취급을 해서 위상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위상자를 그릴 거냐면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을 선택을 해서 위상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전류에 대한 위상자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그림에서 같이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전류에 대한 위상자 그려주면 됩니다. 실제 값은 Y축의 투영값이 실제 값이라고 했었죠. 근데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파란색 화살표를 Y축에 투영시키게 되면 0되죠. 이 말은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전류의 진폭 0.76A 해당됩니다. 그런데 교류 회로에서 저항기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기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전류 위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똑같이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저항기 전압에서의 진폭 델타 Vr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의 전압은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고 있는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인덕터에서의 전압의 진폭 델타 VL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의 전압은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의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축전기 전압의 진폭 델타 VC에 해당됩니다. 이 전압들이 실제로는 스칼라형입니다. 그렇지만 벡터처럼 취급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상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Y축을 보게 되면 길이는 다르지만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상황에서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화살표의 길이보다 조금 더 깁니다. Y축상에 있는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벡터를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류 전압에 대한 위상자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상에 있는 저항기에 대한 전압의 위상자에 해당되는 이 벡터와 좀 전에 구한 Y축상에 있는 짧은 이 화살표에 해당되는 이 벡터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X축상에 있는 벡터와 Y축상에 있는 벡터 더하기 이런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 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 그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교류 전압에 대한 위상자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교류 전압에 대한 진폭 120V에 해당됩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전류 위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교류 전압의 위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죠. 이 말은 둘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위상차에 해당되는 위상각 파이 정하기 탄젠트 파이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저항기와 인덕터, 측정기에서의 전압의 진폭들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전류의 진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저항기에서의 저항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액턴스를 대입해서 탄젠트 파이 구해보게 되면 0.314녹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류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 차이에 해당되는 위상각 파이는 아크 탄젠트 0.313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17.4도입니다. 교류 전압의 위상이 전류에 비해서 17.4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먼저 최대값에 도달하게 됩니다.